어머니, 이번 상견례엔 오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33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마다 일어나 하얀 수술복을 빨고 떡볶이를 끓여가며 의대 등록금을 벌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의사가 되던 날 엄마 덕분이라며 울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진짜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진짜 할머니라고요? 30년 전 그 끔찍한 화재 이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연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미연 61살. 동대문 시장에서 35년 넘게 떡볶이집을 운영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은 의사가 된 아들 박준호였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른쪽 팔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30년 전 화재에서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때 남편 기동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미연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며 2살배기 준호를 자신의 품에 안겨준 그 순간을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시장에 나가 떡볶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끓이며 준호 생각에 미소가 났어요. 한 달 전 준호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한 노부인이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준호는 별 생각 없이 혈액 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그분이 제 할머니라고 하시는데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상인회장 박 사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이 아들 장가는 언제 보내나? 이번 주말에 상견례가 있어요. 상대가 검사 집안이라 제가 좀 긴장되네요. 미연은 대답했습니다. 허허, 정말 장가를 가는구나. 축하한다, 축하해. 박 사장이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미연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 그리고 준호의 미묘한 변화가 신경 쓰였거든요. 준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가 맞을까요? 하지만 DNA 결과를 보고 나서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던 미연에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안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러나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넘게 키운 모성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다급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마치 많은 고민을 한 후 결심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상견례에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할머니인 정순옥이라는 분이라고요. 친할머니라고? 준호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의심스러워했잖아. 미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정순옥. 30년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준호는 처음과 달리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할머니와 여러 번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어릴 때 사진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이야기도 자세히 아세요. DNA 검사라는 말에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받았냐고 물으니
한 달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찾으셨는지 모르세요. 3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으셨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한국 최대 의료재단 회장이세요. 정순옥 회장님이요. 의료재단 회장이라고? 미연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준호의 할머니라니요. 미연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준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준호를 데려갔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할머니가 그동안 저를 찾으셨는데 행적을 찾을 수 없었대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 같다고. 미연이 아버지는 화재에서 준호를 구해낸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도 진실을 다 모르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 할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줬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정순옥의 말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혈연이잖아요. 그 말에 미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3년간 키운 자신은 대체 뭐였던 거냐고 물었을 때 준호는 고민하는 듯 잠시 멈췄어요. 키워주신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상견례에 오지 말라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 편이 서영이 가족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확신과 망설임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정한 것도 그렇다고 확신에 찬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33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빨아준 수술복, 아픈 몸으로도 끓여준 떡볶이, 아들 장가갈 날을 위해 35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정성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정순옥, 의료재단 회장. 미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한 달 만에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말을 되뇌었어요. 정순옥, 의료재단 회장, 그리고 혈연이라는 그 차가운 말까지. 새벽 4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연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 상견례 장소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준호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 나가자 김 사장이 일찍 나와 있었어요. 미연의 표정을 본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연이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준호가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했고 친할머니가 나타났다고요. 친할머니? 30년 만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이 의료재단 회장이래요. 정순옥이라고.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의료재단 회장이라고? 미연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30년 전 그 일 생각해봐. 김 사장은 30년 전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동이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그때 기동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불길 속에서 준호를 안겨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런데 왜 하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김 사장의 말에 미연이 멈칫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왜 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혹시 그때 기동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아이한테 위험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뭔가 알고 있었다고요? 30년 전 그 화재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나타난 할머니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게 우연은 아닐 거야.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서울 시내 호텔들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정순옥이 의료재단 회장이라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택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호텔은 고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롯데호텔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정순옥 회장님 예약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용건으로 문의하시나요? 직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가족 모임 관련해서요. 죄송하지만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지만 미연은 확신했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롯데호텔. 미연은 메모지에 적었어요. 준호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갈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미연은 롯데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된 검은 투피스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호텔 입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33년을 키운 어머니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상견례가 어느 층에서 열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순옥 회장님이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욱 공손해졌어요. 20층 스카이라운지입니다. 하지만 초대장이 있으셔야. 저는 신랑 어머니예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제가 박준호 엄마 박미연인데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역시 미연의 이름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정말로 자신을 배제한 거였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었어요. 값비싼 보라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분명 정순옥이었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준호의 친할머니라는 사람이었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요. 정순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미연이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정순옥이 멈춰섰어요. 경호원들이 미연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박준호 엄마예요. 33년간 키운 진짜 엄마라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순옥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정순옥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제 손자를 키워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손자라고요?
33년간 엄마였던 미연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나타났으니까요. 혈연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정순옥의 말에 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니요? 30년간 어디 계셨어요? 준호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디 계셨냐고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정순옥이 경호원에게 눈짓했어요. 경호원들이 미연을 밀어냈습니다. 제발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미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정순옥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동안 수고비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수고비라고요? 33년 모성애가 수고비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연은 호텔 로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고비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20층에 올라가실 일 있으세요? 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같이 가요. 10분 후 미연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입구에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서영이 있었어요. 맞은편에 정순옥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니? 정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톤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구나.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옥이 시한부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급하게 너를 찾은 거야. 의료재단을 물려줄 사람이 너밖에 없거든.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다 죽었어. 내 아버지도 30년 전에 사고로 잃었고. 정순옥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의료재단도 물려받을 거고 모든 걸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 서영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준호가 할머니 손자가 맞나요? DNA 검사를 한 번 더. 그런 건 의심하지 마. 정순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미연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DNA 재검사를 그렇게 막는 걸까요? 그런데 할머니, 30년 전에 왜 찾지 못하셨어요? 서영이 또 물었습니다. 정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남자가 아이를 숨겨놨거든. 과거 일은 묻지 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순옥의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나중에. 지금은 상견례가 먼저야. 또 회피하는군요. 미연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어요. 사실 할머니가 급하게 상속 정리를 하려는 이유도 있어. 병원 치료비도 많이 들고. 정순옥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때 서영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늦었네요.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한부라는 핑계로 급하게 준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연은 상견례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순옥이 준호에게 의료재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급하게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면서요.
그때 서영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옥입니다. 두 여자가 인사를 나눴어요. 서영의 어머니는 전직 판사답게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군이 정말 할머니 손자가 맞나요? 최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DNA 검사도 했고요. 정순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준호 군을 키운 어머니는 왜 오지 않으셨죠? 최영숙의 질문에 정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분은 이제 역할이 끝났다고 봅니다. 역할이 끝났다고요? 33년간 제 손자를 돌봐주셨으니 고맙죠.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나타났으니까요. 미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3년이 그냥 역할이라고요? 그때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검사라서 습관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정순옥이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확인이라니? 저희 검찰에서 대형 의료재단들 수사를 하고 있어서요. 할머니 재단도 그중 하나라서 관련자들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서영의 말에 정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런데 준호 오빠 신원조회를 하다가 30년 전 화재 사건과 연결되더라고요. 1994년 성북동 화재 사건 말이에요. 검사로서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사람들은 항상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거든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이 30년 전 사건을 조사했다고요? 그 사건에서 박기동 씨가 사망했고 2살배기 아이가 구조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아이가 준호 오빠인가요? 정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화재 원인이 이상해요. 서영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공식적으론 가스 누출이라고 하지만 목격자 진술을 보면 그만해요. 정순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일을 왜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이제 준호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순옥이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미연은 확신했습니다. 정순옥이 30년 전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요. 서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목격자 진술에 고급차를 탄 여자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의료재단 관련 수사 중이라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정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그건 저와는 상관없어요. 정순옥이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한 게 더 있어요.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화재 사건 수사 기록이에요. 정순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11시경 누군가 박기동 씨를 찾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화재 직후 정순옥 회장님의 의료재단에서 거액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서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정확히 화재 다음 날 50억이 해외로 송금됐더라고요. 미연은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0억이라고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서영아,
그게 우리 상견례랑 무슨 상관이? 오빠,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인지 의심스러워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이상하고 30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그만해요. 정순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때 미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래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준호를. 모든 사람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미연은 계속 외쳤어요. 3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우리 집에 왔잖아요. 정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후에 불이 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정순옥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연은 30년간 품었던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내 남편이 뭘 거절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정순옥이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3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정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영숙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혹시 의료재단 비리와 관련이 있나요? 입막음을 하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순옥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가 박기동이 우리 재단을 망치려 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옥은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단 비리를 발견했다고요? 서영이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간 거예요? 정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머니. 준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30년간 억울했던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이요. 정순옥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입막음만 하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박기동이 우리 재단 회계 부정을 발견해서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입 다물어 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서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위험만 하려고. 정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박기동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해서 순간 화가 나서. 할머니가 정말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스밸브를 건드렸어요. 조금만 위협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폭발이 될 줄은.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정순옥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정말 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준호야,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 위해서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정순옥이 준호에게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지 마세요. 당신은 제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순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미연에게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미연이 준호에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3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가 미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마다 제 수술복 빨아주시고 떡볶이 팔아서 저 키워주시고. 준호야. 엄마, 제가 의사가 된 건 할머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도 참으시는 모습 보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미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서영도 눈물을 닦으며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도 엄마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서영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서영이 미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연이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영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정순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며칠 후 병원에서 준호는 하얀 가운을 입고 미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평생 엄마만 모실게요. 진짜 어머니는 엄마 한 분뿐이에요. 미연은 행복했습니다. 33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